안녕하세요. 지식생활의 이정우 원장입니다. 지난 사과 대백과 일부에서 우리는 밤 사과 속설의 진실을 파헤치고 사과가 왜 국민 건강 과일로 불리는지 그 놀라운 효능들에 대해 과학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사과의 껍질에 담긴 영양의 비밀과 껍질까지 깨끗하게 먹는 세척법, 그리고 좋은 사과를 고르고 보관하는 실용적인 팁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사과에 대한 기본적인 궁금증은 완전히 해결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사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과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 혹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사과의 효능이 2배, 3배로 늘어난다. 고요?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음식 궁합에 대한 이야기가 떠도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과와 관련된 궁합은 특히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사과 대백과 2부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완성시켜줄 사과 음식 궁합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정우 원장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과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궁합은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자칫 소화에 부담을 주거나 영양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주의가 필요한 궁합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논란의 중심, 바로 사과와 우유 조합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사과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암이나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최고의 건강궁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오늘 그 논란을 확실히 종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당근, 요거트, 견과류, 귀리, 고구마 등 다양한 음식과의 시너지 효과와 맵거나 기름진 음식과의 조합에서 주의할 점까지 꼼꼼히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과라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면 그 영양과 신선도를 잃게 됩니다. 사과를 더 오랫동안 아삭하고 맛있게, 그리고 영양, 손실 없이 즐길 수 있는 사과 보관의 최종 기술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지난 편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던 에틸렌 가스에 숨겨진 비밀과 갈변 현상을 막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까지 이 부를 통해 여러분은 명실상부한 사과 전문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먹는 사과 한 알, 이제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동반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사과 대백과 2부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식생활 채널과 함께 사과의 마지막 숨겨진 비밀까지 모두 파헤쳐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사과의 효능을 극대화하고 또 때로는 주의가 필요한 사과 음식 궁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과를 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기 위한 핵심 지식이니 집중해 주세요. 논란의 중심, 사과와 우유의 궁합 진실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다룰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의견이 분분한 사과와 우유의 궁합입니다. 어떤 분은 이 조합이 최악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영양적으로 훌륭하다고 이야기하죠. 과연 무엇이 맞는 말일까요? 이정우 원장이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하여 이 논란을 속 시원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쁜 궁합이라고 주장하는 쪽의 논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과에는 유기산인 사과산, 구연산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유기산은 우유의 주 단백질인 카제인과 만나면 응고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치즈를 만들 때 우유에 산을 넣어 응고시키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단백질 응고물은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민감한 분들에게는 소화되는데 부담을 주어 더부룩함이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유아나 위가 약한 분들이 사과와 우유를 함께 섭취했을 때 배앓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특히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우유와 사과를 같이 먹을 때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궁합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우리 위가 원래 강한 위산을 분비하여 단백질을 분해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과의 유기산으로 인해 우유 단백질이 일부 응고되는 것이 소화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관점에서는 사과의 풍부한 비타민 C와 식이섬유, 그리고 우유의 칼슘과 단백질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좋은 조합이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의 비타민 C는 우유 속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와 우유를 함께 갈아 만든 스무디는 실제로 많은 건강음료 레시피에서 최고의 조합으로 추천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논쟁의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정우 원장의 의견으로는 사과와 우유는 보편적으로 나쁜 궁합이라기보다는 주의가 필요한 조합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화학적 응고 반응은 실제로 일어나지만 이것이 소화 불편으로 이어질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소화 능력과 위장 상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위장이 예민하거나 소화 불량을 자주 겪는 분이라면 이 조합을 피하거나 적어도 양을 줄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위장을 가진 분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섭취한다면 영양적으로 매우 유익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과 우유 스무디를 드시고 싶다면 소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아 놓은 사과는 산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처럼 음식 궁합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규칙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섭취 후 나타나는 반응을 살피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법입니다. 사과 효능을 200% 끌어올리는 최고의 궁합. 이제 사과의 놀라운 효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들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이 음식들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인 시너지를 통해 상상 이상의 건강 증진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사과 더하기 요거트입니다. 이 조합은 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의 풍부한 팩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그리고 요거트에는 살아있는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있죠.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장 속에서 활발하게 증식하여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개선하는 강력한 공생 효과를 냅니다. 즉, 요거트의 유익균이 사과의 팩틴을 통해 더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평소 장 건강이 좋지 않거나 변비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아침 식사로 사과를 잘게 썰어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사과 요거트 스무디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며칠만 꾸준히 드셔도 화장실 가는 것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사과 더하기 당근입니다. 클래식한 주스 조합으로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풍부한 비타민 C와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당근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조합은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유지, 그리고 독소 배출에 효과적인 비타민 칵테일을 제공합니다. 특히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데요. 사과를 함께 갈아 주스로 만들거나 샐러드에 함께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밝고 건강한 피부와 튼튼한 면역력을 원하신다면 사과 당근 주스를 매일 한 잔씩 드셔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세 번째 최고의 궁합은 사과 더하기 꿀입니다. 이 조합은 천연 피로의 복제라 불릴 정도로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사과에는 과당과 포도당 등 천연 당분이 풍부하여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여기에 꿀은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 그리고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사과의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피로 해소에 시너지를 냅니다. 특히 운동 전후나 피곤할 때 사과에 꿀을 살짝 뿌려 드시면 몸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최고의 궁합은 사과 더하기 견과류입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와 사과는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간식 조합입니다. 사과는 빠른 에너지원인 탄수화물과 포만감을 주는 섬유질을 제공하고, 견과류는 우리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건강한 불포화지방을 공급합니다. 이 조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과식을 막아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또한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은 사과에 함유된 지용성 파이토케미컬의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오후에 출출할 때 가공식품 대신 사과 한 조각과 견과류 한 줌을 드셔보세요. 건강하고 든든한 간식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최고의 궁합은 사과 더하기 귀리입니다. 귀리, 즉 오트밀과의 조합은 식이섬유의 파워 듀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과의 수용성 섬유질인 팩틴과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함께 작용하여 소화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며 특히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에 잘게 썬 사과를 넣고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하루 종일 든든하고 혈당 걱정 없이 건강한 에너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최고의 궁합은 사과 더하기 고구마입니다. 이 조합은 기능적인 보완 관계에 가깝습니다. 고구마에 함유된 아마이드 성분은 일부 사람들에게 장내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를 많이 드셨을 때 배가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때 사과의 팩틴 성분이 장내 환경을 조절하고 비정상적인 가스 생성을 억제하여 고구마 섭취 후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사과를 함께 샐러드에 넣거나 고구마를 드신 후 후식으로 사과 한 조각을 드셔보세요. 훨씬 편안한 소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주의가 필요한 궁합. 사과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조합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음식 궁합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사과의 좋은 성분을 해치기보다는 특정 상황이나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맵거나 기름진 음식 더하기 사과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운 음식의 캡사이신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극받은 위벽에 사과의 산성이 더해지면 위 점막 자극이 심화되어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튀김처럼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한 후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을 바로 먹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거나 평소 위염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맵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신 직후 사과를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한두 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사과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궁합과 개인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궁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정우 원장이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음식 궁합은 맹신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궁합이라고 해도 나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피하는 것이 맞고, 반대로 주의해야 한다고 알려진 조합이라도 평소 괜찮았다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사과를 더욱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과의 영양을 단 1%도 손실 없이 지켜내는 최종 보관 기술과 함께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과 대백과 시리즈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식생활 채널,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마세요. 앞서 사과와 여러 음식들의 궁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최고의 궁합으로 사과를 먹기로 결심했다면 이제는 그 전에 사과를 신선하게 그리고 영양 손실 없이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술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진 사과라도 잘못 보관하면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사과의 영양을 단 1%도 손실 없이 지켜내는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저장성이 좋은 과일에 속하지만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금세 수분을 잃고 푸석해지거나 맛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과가 스스로 내뿜는 특정한 가스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바로 에틸렌 가스입니다. 에틸렌 가스는 식물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식물 호르몬으로 과일의 숙성과 노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는 이 에틸렌 가스를 다른 과일에 비해 특히 많이 방출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이 가스가 사과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과일과 채소까지 빠르게 무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나 키위 같은 과일 옆에 사과를 두면 평소보다 훨씬 빨리 익거나 상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보관할 때는 이 에틸렌 가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를 신선하게 장기 보관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개별 포장 후 저온 보관입니다. 첫째, 개별 포장입니다. 사과 하나하나를 신문지나 키친타월 혹은 랩으로 꼼꼼하게 감싸주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과 속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 사과가 쭈글쭈글해지거나 푸석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촉촉하고 아삭한 사과를 오래 즐기기 위해서는 수분 유지가 필수적이죠. 다른 하나는 바로 에틸렌 가스를 격리하는 효과입니다. 각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다른 사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여 사과들이 서로의 숙성을 가속화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작은 노력이 사과의 신선도를 놀라울 정도로 연장시켜 줄 것입니다. 둘째, 저온 보관입니다. 개별 포장한 사과를 비닐봉지나 지퍼백에 다시 담아 냉장고 채소칸이나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보관의 최적 온도는 영하 1도에서 0도 사이입니다. 일반 냉장실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김치 냉장고가 있다면 사과를 보관하는 데 최고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낮은 온도는 사과의 호흡과 숙성 과정을 늦춰 신선도와 아삭한 식감, 그리고 당도를 오래도록 지키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보관하면 사과를 몇 주에서 길게는 한두 달까지도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틸렌 가스를 역으로 활용하는 전문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에틸렌 가스가 숙성을 촉진하는 성질을 이용해 덜 익은 과일을 빨리 먹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단단하고 덜 익은 키위나 아보카도를 사과와 함께 종이 봉투에 넣어두세요. 사과에서 방출되는 에틸렌 가스가 이들 과일의 후숙을 자연스럽게 촉진하여 더 빨리 맛있게 익혀줄 겁니다. 단, 상한 과일을 빨리 상하게 하는 용도가 아니라 잘 익지 않은 과일을 먹기 좋게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깎은 사과가 변하는 이유 갈변과의 전쟁과 해결법. 갓 깎은 사과의 새하얀 속살이 공기 중에 노출되자마자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손님상에 내놓을 때 신경 쓰이고 아이들이 보기 싫다고 먹지 않으려 할 때도 있죠. 이 현상은 단순히 색깔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의 신선도와 영양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해하고 막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현상을 효소적 갈변이라고 부릅니다. 사과를 자르면 그 안에 있던 세포들이 파괴되면서 폴리페놀, 산화효소라는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게 됩니다. 이 효소는 사과 속의 풍부한 폴리페놀 화합물을 산화시켜 퀴논이라는 새로운 물질로 바꾸는데요. 이 퀴논이 서로 합쳐지면서 멜라닌과 유사한 갈색, 색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갈변 현상의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공기와 만나 검게 변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달갑지 않은 갈변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폴리페놀 산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산처리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하나로 깎은 사과 표면에 레몬즙이나 물에 희석한 식초를 살짝 발라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과 표면의 산도, 즉 pH가 낮아지게 됩니다. 폴리페놀 산화효소는 강한 산성 환경에서 활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갈변이 억제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레몬즙의 풍부한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비타민 C가 산소와 먼저 반응하여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사과 속 폴리페놀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염소 이온 활용입니다. 바로 묽은 소금물에 사과를 담갔다 건지는 방법인데요. 물 1리터에 소금 1g 정도, 즉 티스푼 반 개 정도의 아주 소량의 소금을 넣은 물에 깎은 사과를 1-2분간 담갔다가 건져내면 됩니다. 소금의 염소 이온이 폴리페놀 산화 효소의 활성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갈변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너무 짜지 않게 아주 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짠맛이 사과에 스며들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잠깐 담그는 것이고 그 후에 물로 가볍게 헹궈내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산소 차단막 형성입니다. 묽은 설탕물이나 꿀물에 사과를 담그는 것입니다. 묽은 설탕물이나 꿀물에 깎은 사과를 잠시 담가두면 사과 표면에 얇은 당분 코팅이 형성됩니다. 이 코팅은 물리적인 막 역할을 하여 공기 중에 산소가 폴리페놀, 산화효소에 닿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갈변을 막아줍니다. 설탕이나 꿀의 달콤한 맛이 사과에 스며들어 더욱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이들이 사과를 더 맛있게 먹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과의 선택부터 보관, 세척, 그리고 손질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팁을 넘어 사과가 가진 건강상의 이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지식들은 여러분이 식품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매일의 식탁을 더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힘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제 사과 대백과 1부와 2부를 통해 사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사과가 우리 몸에 얼마나 이로운 과일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고 관리해야 그 효능을 100% 누릴 수 있는지 말이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아침 빈속 사과에 대한 최종 정리와 함께 사과 대백과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식생활 채널, 다음 내용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지식생활입니다. 사과 대백과 대장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을 통해 우리는 사과라는 친숙한 과일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적 사실들과 실용적인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여정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며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과의 역할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과 대백과 1부에서 우리는 많은 분들의 오랜 궁금증이었던 밤 사과는 독이다라는 속설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건강한 위를 가진 분들에게 밤 사과는 결코 독이 아니며 오히려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까지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만 사과의 펙틴과 유기산이 장과 위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밤늦은 시간에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사과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 상태와 사과의 활발한 성분이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개인적인 차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는 맹목적인 속설에 갇히기보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현명하게 사과를 즐길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사과가 왜 하루에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처럼 국민 건강 과일로 불리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사과의 핵심 성분인 펙틴이 장 건강을 지키는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어떻게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하는지, 퀘르세틴을 포함한 강력한 폴리페놀들이 어떻게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과 껍질에 숨겨진 비밀 병기인 우르솔산이
체지방 감소와 근육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과가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넘어 우리 몸의 소화, 대사, 심혈관, 세포 방어 등 여러 생물학적 경로에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건강 조절자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이 모든 유익한 성분들이 바로 사과 껍질에 압도적으로 풍부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낸 사과는 영양학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껍질에 대한 농약 걱정 때문에 껍질 섭취를 망설이셨을 텐데요. 일부에서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활용하여 잔류 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으니 이제는 안심하고 껍질째 사과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사과 대백과 2부에서는 사과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음식 궁합과 주의해야 할 궁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과의 펙틴과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 장 건강에 시너지를 내는 최고의 공생 효과를 지닌 조합,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사과의 비타민 C가 만나 면역력과 피부 건강을 지키는 비타민 칵테일 조합, 그리고 견과류, 귀리, 고구마 등과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살펴보며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사과와 우유의 궁합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해 드렸습니다. 사과의 유기산이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킬 수 있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소화 불량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소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죠. 이제 여러분은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게 되셨습니다. 또한 사과의 영양을 단 1%도 손실 없이 지켜내는 보관 기술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에틸렌 가스의 특성을 이해하여 사과를 하나씩 개별 포장하고 저온에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깎아놓은 사과의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 산처리, 염소 이온 활용, 산소 차단막 형성 등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적용한 해결책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지식들은 여러분이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사과를 오랫동안 즐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빈속 사과에 대한 최종 정리도 해드렸습니다. 위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보약이 될 수 있지만 위험이 있는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더 좋다는 점을 강조하며 언제나 개인의 몸 상태에 맞는 맞춤형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지식생활의 사과 대백과 시리즈를 통해 사과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베이킹소다로 깨끗하게 씻은 사과를 궁합이 좋은 당근이나 요거트와 함께 가급적 아침 시간에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사과라는 작은 과일 하나를 통해서도 이처럼 놀라운 과학적 지식과 실용적인 건강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지 않나요? 사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올바르게 알고 섭취하면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얻으신 지식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과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식생활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들을 계속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